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9번째 시간입니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김효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욱 네. 팀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입니다. 예, 오늘 주식기자 장인수 기자까지. 아, 좀 정말 급하네요 오늘. 네. 마치 영화 같은 녹화였습니다. 네. 장 기자님.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완성된 그림을 보시지만 예, 오늘도 녹록치 않은 녹화였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사건 정은호 게이트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야, 이 얘기 참 오랜만에 다시 꺼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었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탄핵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사건의 연쇄 효과까지 일으켰었는데요. 일단 그 사건의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가죠. 제가 하나요? 누가 합니까? 아니 취재 기자가 안 하면 자 일단 아니, 이 내용은 그래도 이세욱 선배가 네. 좀 잘 아시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정은호 게이트가 뭔가부터 오늘 이 형 정신 나갔는데 오늘 이 형 왜 이러지?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정은호 게이트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은호라는 분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 네, 그렇죠. 대표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트리트 화장품 업계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중국 진출부터 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 뭐 이런 그렇죠. 곳에서 우리나라 중저가 너무 고가가 아닌 이 화장품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세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길목마다 다 맞아요.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곳에 이제 이 대표가 해외로 도박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정은호 대표의 해외 도박 혐의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다른 폭력 조직과 맞아요. 연계된 도박을 찾다가 뭐 프로야구단 선수들의 도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은호 대표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정은호 대표가 이제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 50억. 그렇죠. 최유정 변호사. 네, 지금 갑자기 이제 그 50억이라는 액수의 충격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져 버렸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그때는 충격이. 와 진짜 어마어마했죠 정말. 오히려 정은호라는 이름보다는 그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네. 변호사가 네. 더 유명해졌었죠. 맞아요. 네. 예, 그랬는데 그 보석이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안 되면서 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였고 네. 의뢰인이었던 정은호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의 뭐 팔을 꺾었대더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졌는데 그러면서 또 갑자기 또 이 이름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정은호 대표의 원래 변호를 맡았던 거는 홍만표 당시 전 검사장. 기획관을 했었던.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징역을 안 갈 것 같은 이런 이제 뭐 사건 전개를 예상했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산 게 최유정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파다가 홍만표 당시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뭐 전관 특혜 뭐 이런 문제까지도 불거졌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최유정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이 부장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냐라고 봤더니 그 전에 보석으로 빼준 적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온 것이 결국 이승 투자자문 사건까지도 연결이 되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됐던 그래서 이제 게이트라고 명명이 지어진 두 갈래잖아요. 아까 저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은호는 많이 아실 테고 예. 이승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송창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와요. 2015년도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정은호 게이트보다 1년 먼저 벌어진 사건인데 그 당시에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50억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는 조건이었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황당하게 2달 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실제로 나와요. 징역 4년이 2달 만에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50억에 어떻게 보면 그 값어치를 한 거죠. 최 변호사가. 그런 와중에 정은호가 서울구치소로 들어옵니다. 송창수 대표가 있던.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서로 안면을 트고 송창수 대표가 정은호 대표한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그 당시에 보도도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러면서 이 사건들을 다 같이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숨 쪽과 관련해서 50억 원의 수임을 먼저 사실 최유정 변호사는 한 거였는데 네.
정은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50억 원이 문제가 되니까 그 앞서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50억 원을 받고 이걸 해줬더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50억을 받은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은호 씨하고는 결국 성공을 못했으니 뭐 돌려내라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또 문제가 또 비틀고. 좀 있었고. 그런데 또 저는 사실 그 이분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이번 사건, 우리 이번 취재에 제보를 직접 한 인물이기도 한 이 브로커 이동찬 씨. 네. 직접 만나보시니까 좀 어떤 인물이든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제보를 처음 받았을 때 이동찬 씨가 이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유명한 법조 브로커였고 전과도 꽤 있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제보의 순수성, 어떤 다른 의도는 없는지 또 이걸 우리가 이걸 믿고 취재도 되는지 뭐 이런 좀 나름대로 내부에 고민이 있었는데 네. 이동찬 씨를 만나고 또 이동찬 씨 변호사를 만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 사람이 말만 갖고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요. 네. 저희 방송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들, 그렇죠. 최우정 변호사의 어떤 접견 노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예. 이동찬 씨의 제보 그리고 녹음 파일에 나와 있는 그 송창수 대표의 그 접견 시에 했던 얘기들. 내용들 예. 그리고 또 최우정 변호사의 노트에 같은 내용이 다 있는 거죠. 펜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또 무슨 어디 이제 뭐 도남동파에 50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라고 봐야겠구나. 물론 이제 이렇게 메신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으나 네. 메시지 자체를 좀 확인해 본 결과 메시지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 결국 이게 하이라이트가 이 수영장에다 붙었다. 그러니까요. 뭐 이거가 가장 딱 기억에 남는 건데 지금 구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뭐 돈을 어떻게 쌌는지 뭐 얼마씩 묶어서 했는지 뭐 어떻게 팠는지 뭐 아주 옆에서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포항교도소에 접견을 들어갔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일단 이 사람의 제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실제로 직접 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송창수 대표가 그 비자금을 은닉했을 때의 상황을 하나하나 얘기해줘요. 송창수 대표가 이제 수표를 인출해서 돈을 바꾸고 나면 현찰을 어떻게 하냐면 그 5만 원권이잖아요. 예. 그럼 100장이면 보통 저희가 100장 한 묶음을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은 1000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요거를 관봉을 한대요. 1000장을. 띠지를 이렇게 묶는 띠지로 묶는 거죠. 5천만 원을. 묶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요 두 100장도 묶음을 못 묶어봤는데 1000장 두 묶음을 다시 1억이네. 붙여서 그럼 1억이죠. 1억이죠. 요거를 내부를 둘둘 만답니다. 음. 이게 이제 상하거나 물에 젖거나 하지 않도록 내부로 둘둘 많고 그러면 1억이죠. 근데 이제 넣어보면 사과 박스에 대략 이게 이제 10개 정도 들어간대요.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봤고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이 돈을 또 필요하면 꺼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 갖고 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야 가서 돈 뽀개 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뽀개 와라. 상자에 넣어놓고 랩으로 씌우고 관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뽀갠다는 표현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수영장에 이 사과 박스를 까는 것까지는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묶는 건 아니고 묶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 깔아봤는데 그것도 직접 보고 이렇게 논의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팀장님 처음에 이 보고 받았을 때 진짜 우리 한번 밑에 파봤다가 나오면은 우리 진짜 대박 이거야말로 대박 특종 아닙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어찌되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거든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판단 만다를 저희 이제 언론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실제 벌어졌다고 한 시점 자체가 2016년, 17년 뭐 요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빼돌렸을 가능성도 그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이걸 팠다가 안 나왔을 경우 언론이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참 열심히 숨긴 거네요. 참 열과 성을 다해. 원래 악은 되게 바지런해요. 옛날에 갑자기 마늘밭 생각나고. 네, 그렇죠. 마늘밭에서. 아니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돈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빨리 찾아서 최대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아까 펜션 말이죠. 가족명의라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로 처분을 해서 피해자들이 구제 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펜션이 정확하게는 이제 2013년에 인수를 하고요. 예. 송창수 대표 측이 이제 모친 명의를 통해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 주변 땅을 계속 사모읍니다. 예. 그리고 2015년에 증축을 하죠. 그러니까 송창수 대표가 2013년에도 금융사기 사건을 벌였고
2014년에도 리치 파트너라는 금융사기 사건을 벌여서 800억 원을 가로챘고 2015년에 이숨으로 이제 1,380억 원 가로채는 거니까 다 합치면 이거 총 금액이 뭐 2천억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거. 예, 피해자들은 어찌 됐건 이게 우리 돈으로 땅도 사고 펜션도 사고 그렇죠. 증축도 하고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럼 펜션 빨리 소송을 해서 이게 실제로 왜냐면 이 녹취 파일에도 나오는데 이숨에 돈이 들어간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돈이 집행된 내역이 나옵니다. 예, 나중에 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실제로 이숨 계좌에서 펜션으로 공사대금이나 흘러간 것들이 일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해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저당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에 금융권 근저당이 이미 그러니까 초기부터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머리 쓴 거다. 사실은 그 근저당 나쁜 놈이네. 관계도 조사해봐야 된다. 진짜 나쁜 예. 놈이야.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봐야 이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야 뭐 송창수 대표가 뭐 3년을 살던 4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돌려받는 게 가장 중요한 그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예. 3년이고 4년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돈 대신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행위에 대한 예, 맞습니다. 형일 예. 뿐이지 뭐 그 맞아요. 돈을 뭐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송창수 대표가 이숨 사건으로 13년, 징역 13년을 받고 아까 얘기한 그 2014년도에 리치 파트너로 징역 4년을 받아서 징역 17년을 받는데 네네. 이숨 이거 2013년을 받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 법정에서 안 된다고 소리치고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재판정을 향해서. 그러니까는 13년 형 받고 끝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피해자들이 보기엔. 늘 그렇죠. 네. 아니 1,380억 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송창수 13년 하고 이제 뭐 수사 마무리 이제 끝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들은 13년을 박수 친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절규하면서 막 거기서 쓰러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랄까요? 이게 뭐 물론 법리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나 경제사범 뭐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나왔던 사기꾼들에 대한 저는 형량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정말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을 탈탈 뺏는 것이 그게 응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네들 뭐 17년 살고 나오면 그간 숨겨놓은 돈 뭐 몇백억 원 되는 돈 가지고 나와서 뭐 해외를 나가도 뭐 또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뭐 또 다 명의 돌려가지고 뭐 딴 데 뭐 집도 해놓고 막 이런 못된 짓 다 해놨을 건데 참. 수영장 땅 파고 숨기는 정성만큼 찾는데도 좀 힘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참 야 진짜 이삿짐 아 이게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보 받았을 때 사실 선뜻 믿기지 않으면서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이게 구체적인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 송창수 대표가 계속 회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사기를 치잖아요. 예. 근데 다 강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숨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그 역삼동에 포스코 타워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굉장히 번듯하게 예, 인테리어 잘 해놓고 예. 뭐 사무실 집기 이런 거 다 보급을 좋은 거로 해놓고. 갖다 놓고 예. 막 사무실에 스피커가 뭐 이런 스피커를 막 갖다 놓고 비사 예. 그러니까 초고가. 이게 이제 딱 터지면 어느 순간 걸어 문 잠그고 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가기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금매로 처분하기 아까우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사무실 집기들. 사무실 집기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보관하다가 다음 사무실 차릴 때 그거 꺼내와서 또 쓰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그리고 안전한 면이 있네요. 이거를 할 때 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예. 야 저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컨테이너 박스 그렇잖아요. 거기 뭐 누가 와, 신경 이거 쓰겠어요. 네. 아니 우리 세트장 지었다가 부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진짜. 그렇죠. 네. 방송 녹화 세트장 만드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네 사무실을 무슨. 네. 야. 그래서 이제 이숨 할 때는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다가 같이 놓으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 얘기도 나오고 이제 창고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이동찬 씨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업체에 어떤 컨테이너인지 혹시 특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모르겠다. 다만 이게 여자친구 신 씨를 통해서 관리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명의를 그 신 씨의 친한 친구 음. 그때 이제 이숨 투자자문에 같이 드나들던 친한 친구 명의로 해서 내가 얼굴 보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름은 모르고 어느 컨테이너 박스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또 이게 답답한 게 우리 2주 전 방송이었나요? 아이디스 홀딩스. 네, 아이디스 네. 홀딩스였죠. 이게 처음에 만약에 4년 받았어요. 근데 결국
집행유예가 된 거잖아요. 1심에서 그렇죠. 2심 넘어갈 때.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800억 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했다거나 이 재범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점 피해 금액은 커지게 규모가 되고 커지죠. 예. 아이데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에 정말 뭐 조 단위까지 뭐 나올 1조 단위의 사기가 예. 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 미디어에 이렇게 좀 제동을 못 걸었습니까? 이런 사기꾼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사실은 이숨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원래 있던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수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그 투자를 받아서 어디 예. 투자해서 돈 벌어주겠다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유사수신인데 이숨은 특이하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하나 인수해요. 아. 예, 예. 그래서 피해자들은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피해자 알아봤더니 얘네는 판매가 가능한. 그래서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금융회사 다니는 직원도 있어요. 오. 그래서 자기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 뻔한데 예. 그리고 알아봤더니 금감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등록된 회사라는 거예요. 금감원에. 아 그럼 여기는 안전하겠구나 하고 여기는 투자를. 안전하겠구나, 투자를. 더 철저히 속았겠죠. 아. 남들보다 많이 알고 더 알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더 철석같이 믿어. 그리고 또 사무실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영상에도 저희 잠깐 나오지만 그 다른 층에는 실제로 그 해외 선물에 이렇게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을 네. 수십 명을 모집을 해서 방을 따로 또 굉장히 좀 인테리어 잘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작업실 같은 데네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그 트레이딩 룸도 방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직원들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금융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예. 진짜 실제 금융회사 신기하네. 직원들, 예. 금융 영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모았대요. 그래서 이숨 피해자들은 IDS보다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들을 보면 고학력자나 아 나 이런 거 안 해, 그냥 이거 금융 사기야, 그러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혹해서 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 주니까. 그렇죠. 예. 번듯한 회사 다녔던 그럼 사람이 여기도 나와서 똑같이 추천해 초반에는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뭐 조금씩 돈을 넣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액수 키우고 뭐. 피해자들도 참 그런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고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도 똑똑한 그 똑똑한 직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이 대표가 들어가고 나오니까 아주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돈 꺼내가고 훔쳐가고 뭐가 많네요. 예. 네.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는 거죠. 송창수 대표는 1,380억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세탁해서 그렇게 뭐 펜션이나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의심되는 곳들이죠.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이제 세탁해서 넣어놓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의 일부를 직원들도 가져다 씁니다. 배달 사고 난다고 그러잖아요. 배달 사고 우리가 나는 거죠. 배달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학 죽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무슨 워낙 몇 큰 천만 돈이 원, 왔다 갔다 하니.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예. 몇백억이 움직이니까 부스러기 돈이 오늘 방송했지만 30억, 뭐 60억 이래요. 직원들이 대표 몰래 훔쳐간 돈이 예. 뭐 30억, 60억 이렇습니다. 예. 근데 또 황당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발이 되냐면 송창수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예. 자기 돈 훔쳐간 직원들을 본인이 고소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잡혀가지고 지금 판결까지 다 나온 내용들이죠. 예. 예, 와. 판결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범죄 수익이 생겼는데 내 범죄 수익을 손댄 애를 범죄자가 고소를 해서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보내는 손댔다. 예. 자기 부하들을. 영화 이렇게 찍으면 욕 먹습니다. 송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알토란 같은 내 돈인데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송 대표 측하고도 어쨌든 접촉을 하셨잖아요. 피해자 굳이 뭐 피해 회복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까? 그쪽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물어봤어요. 1,380억 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여기저기 쓰고 남아도 최소한 몇백억은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물어보고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그런 저희 취재진의 스트레이트 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린 답변 안 하겠다. 아니 수영장은 파브로그메. 그거는 저희 질문에 답변한 게 아니라 저희가 펜션에 왔다 가니까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파보고 싶으면 파봐라. 거기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거고요. 저희의 공식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되게 저 이제 제법 오래 진행했잖아요 스트레이트. 그러면서 여러 번 분노할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많이 올라오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깊은 곳에서 약간 이렇게 와. 최근 아이템 별로였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와
너무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과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너무 네. 이 기망의 정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짜. 자기가 사기를 벌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나요, 그럼? 그거는 뭐 인정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만 동창수의 변호인 측은 금융사기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변호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 네, 동창수의 변호인. 사실 동창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형사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변호인이 있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민사 소송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들어오겠죠. 이제 피해자들이 제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변호인이 있으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그것도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죠. 동창수 대표가 징역 17년을 받아서 이미 한 6년 정도를 징역을 살았는데 옥바라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변호사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할 무슨 것이며. 돈으로 할 다 것이며 내 돈으로. 네, 또 송창수 대표만 들어와 있지 범죄자금 은닉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 주변인들. 뭐 주변인들은 또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네.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금고지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여자친구라는 분도 이제 말하자면 금고지기 중에 한 명인 건데 아까 장윤수 기자가 후 녹화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이번에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2015년 8월 20일에 송 대표와 여자친구 신 씨가 내일 카톡하자라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있네요. 와, 예,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거는. 내일 카톡하자. 내일 카톡. 알겠어. 나도 밥 잘 먹고 있고. 내일 카톡하자가 지금 안에 있는 분이잖아요. 수감돼 있는 그렇죠. 상태 아니었습니까? 가능한 15년이면? 송창수 대표는 그때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거고 예. 그 여자친구 신 씨가 접견을 들어가서 접견 중인데 갑자기 송창수 대표가 카톡하자 이러니까 내일 카톡해 알겠어 여자친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로 한다는 거예요? 카톡을 휴대전화 말고는 할 수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해서 알아봤더니 가능성은 그 당시에 이제 최유정 변호사나 다른 접견 변호사가 매일 송창수 대표를 그 접견을 들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들고 들어간 휴대전화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교도관들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짐을 일일이 다 뒤져보고 몸수색을 하진 않는데요. 변호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가방 검사 정도는 하고 음. 들어갈 때 삐 울리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보는데 그걸 작정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다 하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수감돼 있는 사람과 변호사가 또 만나는 그 공간은 네. 변호사 조력권 때문에 또 보호를 해주거든요. 음. 네, 아마 거기서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정말 내 돈 갖다가 지금 저러고 있네 싶으면 그렇죠. 진짜 네. 속이 참. 사실 그래서 이동찬 씨가 저희에게 제보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진정서도 제출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한 내용입니다. 이 범죄 수익이 이렇게 은닉이 돼 있는 것 같으니 검찰이 나서서 좀 밝혀주십사. 근데 이게 아직 수사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거죠. 네. 아니 지금 뭐 이제 담당 검사님도 당연히 있을 거고 담당 검사도 있을 거고 수사관도 다 배정이 됐을 텐데 혹시 그 펜션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그리고 그 수영장과 관련된 저희도 진짜 열심히 취재를 장혜수 기자가 한 내용입니다만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하는 정도만큼의 노력은 과연 이 건과 관련해서 범죄 수익을 찾는데 들이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 제가 취재하면서 황당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질문을 했는데 검찰의 답변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열심히 그 수사하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왔어요. 얼마를 했대요 그래서 한 게 없습니다. 검찰이 한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오늘 보도한 취지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저희 보도가 이렇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좀 단초로 다시 한번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검찰은 일단 범죄자들을 잡아서 범죄를 입증해서 이 범죄자들을 형을 살리는 게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돼야 이 돈도 범죄 수익이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잡아서 범죄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 범죄 수익이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앞단에서 좀 노력을 하고 힘을 빼니까 뒷단이 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아닌가. 피해자들 뭐. 입장에서는 뒷단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취재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게 금융 사기의 경우에 금융 다단계 사기에 피해자들 모임이 보니까 아직 그대로 다 있습니다. 10년 전까지. 아직도 활동들을 해결된 다 거 해요. 없으니까. 뭐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데스 홀딩스다 뭐다 해갖고 그 사이트도 있고 가면 다 활동들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처음에 취재할 때 야 이거 5년 전, 6년 전 사건인데 피해자들 어떻게 만나지? 검색해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피해자 모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고 그 당시 송창수의 수하들 중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또 막 물색해서 찾아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있습니다. 건건이 사건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뒷단계, 이 주범에 대한 기소 이후의 뒷단계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탈세 이런 건 끝까지 다 박아서 국세청에서 다 집 뒤집어 그렇죠. 뭐 싱크대 환수하잖아요. 열고 다 하잖아요. 음. 굉장히 깨알같이 하는데 이런 개별 사건에 관련돼 있어서는 행정력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아 오늘도 뭐 사실 저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뒷맛이 뭐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 이세욱 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보내드렸던 내용이 피해자들 회복에 조금이라도 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좀 앞당겨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오늘 어쨌든 요즘 저희가 보내드리는 보도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희수 기자 정말 뭐 포항부터 해가지고 뭐 펜션까지 그냥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녹화 때 저희를 그렇게 고생했어요. 네. 아직 제가 정신이 없어요. 자, 장희수 기자 클로징 해주시면 오늘 또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